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러분 글로벌 청년들을 모시고 스마트 관광 네트워크샵을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한국 드라마, 김치, 연예인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는 바로 대전등이었습니다. 대학시대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2차 세계대전 후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던 바 그 경제 성장 속도가 바로 한강의 기술로 올리올 정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경제 발전에 저는 큰 관심을 가지고 되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해 몸소 한국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공부하고 왔습니다. 스마트 관광 활성화 및 전략 확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월샵에서 참가자 여러분 토론과 의견 교환은 코로나 시국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전략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재난을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 같은 시대가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절일수록 우리 모든 힘을 합하여 건강을 잘 이겨내고 저와 같이 힘을 내고 파이팅을 합시다. 여러분, 스마트 관광을 위해서 저 멀리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달려와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관광을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끼고 또 그런 관광을 여러분 자국에 가셔서 대한민국의 스마트 관광을 연결한 새로운 관광 문화를 여러분들 한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바로 오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 관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마트 관광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짚어가고 사실 저는 짧게 하고 들어갈 거예요. 사실 스마트 관광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들 스마트 관광 하려면 이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이걸로 관광을 한다. IT랑 연결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스마트 관광은 이 핸드폰 모바일만이 아니에요. 관광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관광이라는 걸 갖고 새롭게 지역 관광이나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변화시켜주는 것. 또 새로운 우리가 숨어있는 관광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단체 100명, 200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가족만, 내 친구만 해서 소단위로 움직이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 관광의 정보를 찾아야 되죠. 이런 거를 핸드폰과 모바일을 통해서 좀 더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 또 관광지로 어떤 사람이 얼마큼 많이 가느냐 이런 거를 빅데이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신용카드만큼 막 쓰죠. 그러면 어디가 가장 많이 썼을까? 주말에. 그런 관광지를 찾아서 관광 상품화를 만드는 거. 바로 그런 게 스마트 관광이에요. 여기 외국인 분들 계시는데 우리는 KTX 표를 쉽게 예약하고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분들은 KTX 표 예약하고 오기 정말 어려워요. 아까 내가 조금 전에 하기 전에 리허설 하면서 잠깐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전주역에 도착했어. 전주역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또 숙박을 예약을 해도 이 숙박을 나는 돈이 7만 원뿐이 없는데 20만 원 주고 잠을 자래. 갈 곳이 없어. 근데 내가 모바일에서 좀 더 싼 숙박지를 예약을 하고 검색을 하고 또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차량편을 연결이 된다면 바로 이런 게 스마트 관광입니다. 스마트 관광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마트 관광은 여기 있는 바로 여러분들부터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스마트 관광의 시작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 관광을 멀리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관광을 가기 위해서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정보 검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로? 그냥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겠죠. 또 그렇다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KTX를 탈 것이냐? 고속버스를 탈 것이냐? 나는 그것도 싫어. 그냥
내가 렌트카 빌려서 갈 거야. 이제는 친구 단위, 가족 단위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발생되지 않았던 지방 지역에 속속히 숨어있는 관광지로 많이 관광객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는 관광의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상품화를 만들고 이걸 시스템화를 만들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관광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교통편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체류하면서 관광을 가서 머물면서 오늘 저녁에 밤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야시장을 갈까? 재래시장 가서 정말 대한민국의 재래시장 포장마차 투어를 해볼까? 아니면 저녁 때 공연을 보러 갈까? 아니면 밤에 나는 그런 거 싫어.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옛날에 고구마 꺼먹던 시절이 생각나. 고구마를 꺼먹으면서 아니면 우리가 떡볶이를 먹듯이 가래떡을 구워서 먹든지 나는 이런 체험 활동을 하고 싶어. 낮에는 힐링을 하고 관광지를 우리 청정 관광지를 체험하러 가지만 밤에는 이렇게 준비된 음식을 내가 만들어 먹는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의 맞춤형 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컨시어스 서비스를 겸해서 맞춤형 투어를 한다면 바로 그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변화되는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관광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혁신적인 관광산업의 발전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하철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 하고 싶은 관광산업에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향성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기획을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옛날에 농촌관광에서 농촌지역에서 언제부터 관광을 했고 언제부터 우리가 2차 산업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제는 농촌을 주제로 단순히 벼농사하고 밭농사하고 고구마 캐고 감자 캐고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부가적인 수익을 느끼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가 외대 관광객을 오시게 해서 내가 사는 문화에 대해서 내가 몸담고 내가 밥 먹고 놀고 있는 이 문화를 알려주면서 거기서 부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것들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는 키워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쉽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전달시켜 줄 것이냐. 내가 우리 집에서 나는 다른 집보다 정말 인절미를 잘 만들어. 나는 다른 집보다 대한민국의 술이라는 문화를 내가 많이 만들어 갈 수 있어. 그러면 그런 술 만드는 문화, 떡을 만드는 문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서울에 있는 내래 관광객한테 만들어주는 것들 근데 쉽게 편하게 오게끔 만드는 거 또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리고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단순히 거기서 먹고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또 문화와 이런 걸 연계시켜서 놀이 문화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스마트 관광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역 관광은 스마트 관광을 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스마트 관광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진정한 스마트 관광의 전략을 수립하고 또 외국의 해외 관광객분들한테 자, 대한민국 관광은 변화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내가 비록 지금은 청년 대학생으로서 여기 앉아있지만 미래의 관광을 내가 만들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자신감과 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코로나 시대는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만들고 누가 먼저 기획하고 누가 먼저 실행하는 애가 그게 바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이제 여기는 대학생분들과 또 기획실 우리 14개 공무원분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자신감 갖고 이 길을 관광이라는 이 길을 우리가 새롭게 희망의 길을 열어간다면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관광산업뿐이 아니라 전 세계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먹거리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행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새내기 창업자들도 많이 와 계신다고 들어서 사실 그분들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PPT도 만들고 해서 왔는데요. 여행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여행을 너무 사랑해서 여행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사업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일단 저희 회사 소개부터 대략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진짜 실제 창업은 2014년도 초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 작년에는 약 25만 명 정도의 FIT 고객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데일리 투어 상품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여행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를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행 관련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전쟁 위협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라는 말은 지금 휴전 상태라는 뜻이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 문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일본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업상 그 비중이 너무 크거나 그러면 사실 외교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기울 수 있기 때문에 투어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의 국적을 다양화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약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되는 에이전시들과 저희 협력사죠. 그분들과 같이 계약을 맺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3번째가 이제 전염병인데 메르스를 겪으면서 전염병이라는 리스크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익의 다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능했지만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주요 서비스는 이제 고객 안전 서비스, 그리고 뭐 교통 관련된 거고요. 가이드 서비스, 데일리 투어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도 저희가 거의 최초로 시행을 한 건데 한국에서는 변경이나 투어 변경이나 취소에 대한 수수료를 내일 아침 8시에 투어가 시작이 된다면 오늘 아침 10시 전에만 취소를 하면 100% 환불을 다 해드리고요. 인원 제한이나 최대 맥시멈 인원 제한 같은 것도 없고 리뷰 분석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리뷰 분석을 해서 5점 만점의 리뷰 중에서 사실 저는 4.5점은 사실 보진 않아요. 1점, 2점, 3점의 안 좋은 리뷰들만 분석을 해서 그 개선할지를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관광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네이버에서 찾아보기 전에 나는 스마트 관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봤는데 창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이 스마트 관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관광객이 스마트해졌다. 이게 저한테는 스마트 관광의 의미입니다. 여기 외국인 분들도 계시고 한국 국적의 한국인들도 계시는데 해외여행의 필수 조건은 일단 3가지로 축약이 되더라고요. 교통, 숙박, 음식. 이 3개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풀이를 하면 이 3개만 충족되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해외여행의 선택 조건으로 쇼핑, 관광 또는 투어가 있고 이제 그 밖에 개인마다 다 다른 선호하는 그런 여행 스타일이 다 있을 건데요. 스마트 관광 시대가 되면서 이 모든 게 다 분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교통, 특히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카이스캐너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찾아서 제일 싼 거를 예약을 하실 거고, 숙박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뭐 아고다, 부킹닷컴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숙박을 예약을 하실 거고, 음식이야 뭐 구글링 하면 어디든지 나오니까 이건 너무 많은 정보가 그 스마트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실 거고, 쇼핑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관광 투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캡터스토리는 여기서 여행 필수 조건인 교통과 선택 조건인 투어를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 초기에 전략은 소위 말해서 빼기 전략을 선택을 했어요. 일단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저희는 미니멈 맥시멈 있는 제한을 일단 뺐고요. 그러니까 1명만 돼도 출발을 하고 1000명이 되건 2000명이 되건 10,000명이 되건 무조건 출발한다 라는 전략을 갖고,
두 번째 식사도 뺐어요.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 식당 몇 개를 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사를 해결을 했고요. 이제 호텔 픽업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좋은 서비스긴 한데 가격에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호텔 픽업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에 모여서 명동역, 홍대역, 동대문역 이런 곳에 모여서 시간을 정해주고 거기에 모여서 같이 출발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했고, 네 번째로 이제 기존 가이드 서비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이 30-40명 되는 관광객을 데리고 그 사람 한 사람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서비스를 빼고 관광지에 모셔다 주면 그 관광지에 대한 간단한 또는 중요한 정보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손님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핑. 여행과 쇼핑이 결합이 되면 뭐 되게 행복하고 좋고, 특히 이제 뭐 여성분들은 쇼핑 좋아하시니까 여행과 쇼핑은 하나의 어떤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느껴지기도 하고 어쨌든 좋은 의미로 느껴지는데, 여행사와 쇼핑이 결합이 되면 이게 예전부터 수십 년 동안 그 기존 여행사의 행태 자체가 쇼핑으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상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내외인을 막론하고 모두 다 별로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과감히 제가 뺐습니다. 쇼핑을 잘 할 수 있게끔 어떤 이런 쿠폰 반응이라든지 더 좋은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쇼핑을 풀어나갔고요. 회사 소개는 이렇게 되고요. 여행객은 유명한 곳을 가요. 그러니까 유명하게 만들면 거기 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어찌됐건 싸게 해서 A급 가이드를 투입을 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면 싸면 갑니다. 싸면 무조건 예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리고 저희 이제 포스트 코로나 전략으로 관광지를 직접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홍천에 휴가플랜드라는 양떼 잘 만들어서 깨끗한 초지와 깨끗한 양들, 그리고 윤리적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인바운드 여행사가 관광지를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 사례가 돼서 성공을 하면 이게 좋은 레퍼런스로 쌓여서 다른 뭐 전라북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역에 좋은 관광지 개발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